그 당시에 함께 있던 보직자들과 함께 회의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 갖고 정유라 입시 응시한 거 갖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남궁권 전 처장님께서 그냥 이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증언한 거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특검에 가서도 조사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 저희는 입학에 관련돼서 아주 조금 특이한 사항이거나 문제만 있으면 처장님께서 구두나 가끔 전화로 잠시 말씀드리지 입학에 관해서는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부 감사 자료에도 네.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여기 나오는데도 부인하십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12명이 참석한 보직자 회의에서도 논의한 적 없습니까? 12명이요? 네. 보직자 회의에서 논의한 적 없습니까? 그건 아마 저희들이 매주 처장회의를 합니다. 그 처장회의에서 아마 그 입학처장님께서 간단하게 특이사항으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보고한 적 있죠? 예. 그러나 회의 같은 거는 그것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총장이 된 지 막 한 달 정도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냥 저희는 그 처장회의는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네. 수시 원서 마감이 9월 15일이었죠? 정유라가 메달을 딴 건 9월 20일이었죠? 그러니까 15일까지 실적만 적용되는데 20일에 딴 실적이 반영이 되었죠? 금메달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면접고 시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겁니다. 네네. 없지요? 사실 저는 입학 면접과정에 들어갈 관련에 때는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험표하고 신분증만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금메달을 갖고 들어가도록 허용했어요. 방조했어요. 그리고 정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그냥 두었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셨죠? 그거는 다 사건 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2년 김경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학사관리원에서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제일 많았고 검찰 고발 사항도 제일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요청으로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학과장과 저희가 보직 교수로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실을 교육부와 학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군데에서의 그 결과가 똑같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 학사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예. 2015년 1학기에 결석이 많았기 때문에 8과목 중 7과목이 F학점으로 처리됐는데 2016년 1학기에는 6과목이 학점이 부여됐어요. 그렇죠? 예.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김경수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어떤 게 그거를 사실인지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알고 이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경수 학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유감스럽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정유라에 대한 얘기는 정유라가 이대 입시 응시했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육부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종차관한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김종차관한테도 정유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처장께 드린 말씀은 저도 왜 자꾸 그 언론상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해서 저도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입학처장님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K-MOOC 영화 스토리텔링 이해 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것도 아시죠? 그거는 추후에 알았습니다. 예.
지금 온 국민이 입시비리, 학사비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중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몰려나오는 거 누구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를 잘 아시면서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김혜숙 교수께 묻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한 좌절감과 학생들의 농성과 그리고 그들의 그 대학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보면서 동시에 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화여대 한 일원으로서 입시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나 교육적 정의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무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일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이화여대 어떤 입시 관리 체계나 학사 관리 체계의 부정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실패라든가 일반 교수님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관리해왔던 입시라든가 학사 이런 것들이 이화여대가 엉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비춰져서는 안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교수협회 차원에서도 의혹을 제기해 왔었고 또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같은 저희도 의혹과 의아함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검찰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보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신 어떤 차원에서 이 인적 매개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태경 의원 교육부에서 긴급 의사 진행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인 중에 거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정황입니까? 네, 그럼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체 정윤화 관련 2대 감사 결과를 지금 출석한 증인들이 정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 자료를 작성했던 두 분을 참고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 두 사람을 오늘 오후에 빨리 자진 출석해서 참고인, 다시 한 번 더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 두 사람을 참고인 출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들, 이화여대 부정입학 비리 관련 교육부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서 위원님들 신문을 돕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과 김태현 이 두 분은 참고인으로서 오늘 오후 2시까지 본위원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도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정유섭 의원입니다. 그 우병우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석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수 증인은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셨죠? 예. 감찰하시다가 조선일보 이모 기자한테
감찰 대상은 우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고발돼가지고 사표를 내셨죠.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를 이유로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감찰관은 이제 수석부사관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이 비리 감찰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성역 없이 이걸 감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외압이 있어서 제대로 감찰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감찰관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뭐 특별한 성역은 갖지 않고 다만 법에 정한 저희의 그 감찰 대상자와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순실을 보시거나 뭐 전화하거나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은 왜 감찰 대상이 안 됐을까요? 그 대상자가 사촌이 내의 친족인데 최순실 씨는 친족도 아니고 수석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뭐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거 쏙 빠졌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실세인데. 심한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비서관 중에서도 비서관이 들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직책이 없으니까 뭐 전혀. 그건 뭐 저희로서는 저 대상자가 법률상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정윤회가 나와야 되는데 정윤회 증인이 안 나와서 그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한 비방록 보면은 11월 25일에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검토하고 11월 26일 날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고요.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공격방안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6명 고발하는 게 나오고요. 12월 1일 날 세계일보사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12월 9일 날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12월 10일 날 세계일보 보도 파문이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나오고 12월 31일 날 조웅천 영장 가기도 1월 2일 날 세계일보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의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방록대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계일보에서 말이죠. 8개월 동안 박감천 경조하고 500회를 통화하고 또 강남에 그 십상시들이 모였다는 일식당이나 중식당을 확인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웅천 부장이 그 문건이 한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지금 말이죠.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났거든요. 그 문건이 몇 %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90% 이상,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진실이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 문건에 보면 최순실 내용이 정은혜 문건에 들어가 있어요. 예. 뭐냐면 그 3번 시중 여론에는 이 나라 권력수를 이루는 최순실 이러면서 나오고 예. 근데 이 모든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되고 비서실장한테도 보고가 됐어요. 예, 딱 보고가 예. 된 걸로. 근데 김기춘 실장이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정윤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증한 거로 봅니다. 위장한 거라고 보시죠? 예. 그 정윤회가 누구야? 그리고 그렇게 제가 물었지 그 최순실은 정윤회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증했다고 보시죠? 100% 위증입니다. 예. 또 대통령이 이제 이게 단순히 찌라시라고 그랬는데 이 그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예,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저도 많은 내용을 취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취재했는데 뭐 취재원으로부터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예.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모든 정권을 휘두르게 된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이죠. 예. 아직 그 당시에 예. 정운의 문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 입수 경위를 지금 지금 아직까지도 밝히지 제가 못했습니다. 입수한 건 아니고 예. 조현일 기자가 예. 2014년 3월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 저희들은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입수 경위를 이제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10월 말인가?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예.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독점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거 어떤 특수한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세계일보하고 그 최순실하고 다른 언론기관은 찾지도 못했는데 세계일보는 가서 독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직할 당시는 정윤의 문건을 보도해서 세계일보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 최순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문하죠. 네,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건 받으셨죠? 네. 예.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 이 문건 정동춘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맞죠? 예.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이 문건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세밀하게요. 예.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작성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오늘 국정조사를 대비한 대응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 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이 전경련과의 관련성,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확히 해둔다. 다음에 여기 박헌영 증인 나왔는데 박헌영 증인은 블루케이, 롯데, SK, 부영, 포스코, 재단 업무 등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하 동일 요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박헌영 증인, 정동춘 이사장이 이걸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국조나 특검이 있으니까 그 재단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보고 좀 참고를 해라. 그냥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고 참고를 해라. 네네. 자,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또 이런 어떤 지침이 이제 그 직원들마다 지침이 써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 성본을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놨고,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옵니다.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 가운데
이사장의 그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서류를 누가 줬습니까?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부터 사실은 저는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전혀 뭐 그러니까 문외한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 성향을 다 분석하고 제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정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K스포츠 재단 자체가 이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나왔던 언론 뭐 보도라든지 뭐 이런 국회에서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좀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대기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순실 씨와 통화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요. 자, 녹취록 들려주시죠.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엑스를 좋아하고 있다고. 네,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계획을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부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고맙고, 가까웠고, 하고 있네. 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자, 정동춘 이사장이 이거를 거짓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정현식 사부총장이 검찰에 가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SK와 관련된 부분을 이거 SK에서 지시받고 그럼 여기 오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하고 언제도 얘기했다고? 네? 정현식 사부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그리고 요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좀 짜보고. 네네. 그러고 그쪽에서 안쪽 얘기했더니 글쎄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누구를 간다고 얘기했는데 아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데? 아는 부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자, 이 녹취록으로 봐서는요, 정동춘 이사장은 지금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하기 전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한테 그런 어떤 청문 요청이 오면 자기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럼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네. 어떤 이 문서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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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 수고했습니다. 정동춘 정인을 비롯한 최계인적인 모든 정인들께 주지해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한 정의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청문회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라든지 이정의 사실이 밝혀지면은 본위원회는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김없이 진솔하게 정을 해주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조한규 증인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기관적인 보고에서도 법무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유출의 경로보다도 그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면 오늘과 같은 국정농단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 차관께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조한규 증인 조금 전에 이제 그 문건의 유출 경로, 그러니까 조현일 기자가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문건 유출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3월쯤. 2014년 3월. 2014년 3월쯤. 예. 그럼 지금 문건 유출 경로에 보면은 그때 그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늘 정인으로 출석해야 될 우리 한일경위가 박관천 정인이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를 하고 그 문건을 최경락 경위한테 넘기고 그것이 조현일한테 넘겼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유출 입수 경위, 저희 측에서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검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우리 조한규 정의는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 한용걸 당시 논설위원이 마찬가지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그 한일 경위가 복사를 해서 그 최경락 경위한테 넘겨준 그런 내용들은 허위 진술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럼 경찰청 관계자 같으면 적어도 최경락 경위는 아니다, 이 말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기자들과 이제 한용걸 사회부장, 황정균 편집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최경락 경위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자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최경락 경위에 대한 명예는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박관청 경정과 한일 경위에 대한 또 복직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경찰 쪽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현일 기자한테 전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애국심이 있는 경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건의 아직까지 미공개된 문건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8건의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부장판사급 이상 그 사찰 내용이 된 말입니다. 양성태 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들은 모두 14년 3월 이전에 전부 작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1월 거기 이제 대회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파기 날짜가. 그리고 그런 사찰이나 이런 예. 것들이 결국은 지금은 뭐 의원님입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그 야당 의원분이 지휘하는 그